큰일 났습니다. 한 변호사 큰일 났어요. 왜냐고요? 한 변호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전국에 2,500명이 조금 더 되는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게 생겼습니다. 유튜브 한문철 TV 때문에 전국의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이 한문철 변호사 때문에 못 살겠다. 한 변호사가 저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제가 교통사고 조사관이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좀 뭐라 그러나요? 구태의연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죠. 그리고 진짜 그렇다 그러면 그 경찰관은 교통 업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항의 전화도 가끔 받습니다. 항의 문자도 오고요. 한 변호사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다. 이런 저한테 카톡도 오고요. 문자도 오고요. 제 전화번호 아는 분들이 전국에 그래도 저랑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달이면 건너면 한 변호사 연락처 금방 알죠. 이번 사고는요, 제가 팩트 체크를 몇 번 했습니다. 좀 조심스러워서요. 경찰관이 진짜 그랬을까? 그럴 리는 없다.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요. 자, 한번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사고 내용 보시죠. 갑니다.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서 불박차가 저 앞에 좀 한 100여 미터 더 가서 우회전할 거예요. 미리 3차로 들어갑니다. 3차로 들어가는데, 우와! 자전거 두 대가 초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들이요. 자전거 내려오더니 여기서 한 대는 인도로 올라갔는데 한 대는 속도감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자동차랑 부딪힙니다. 보세요. 자동차가 자전거를 박은 겁니까? 자전거가 자동차를 박은 겁니까? 여기는 우회전은 되지만 좌회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자전거 어떻게 한 건가요? 역방향으로 나온 거죠. 저건 자전거 역주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는데 자전거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피하겠어요? 만약에 우회전하는 차 같으면은 우회전하더라도 여기쯤에 섰다가 차 안 올 때 천천히 해야 되는데요. 근데 자전거 여기서 발견됐을 때 자전거 발견돼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10m 조금 더 될까요? 10m 될까요? 불박차 속도가 시속 한 30 정도 되죠? 이때 바로 멈추면 이게 여기가 최대한 빨리 멈춘 거죠. 피해 보려고까지 했지만은 저렇게 들어오는데 저걸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저렇게 달려온 자전거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과실비를 몇 대 몇이야 되나요? 저 자전거 탄 애들이 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자전거가 보이기 전에 이게 어린이가 탔는지 아니면 아줌마가 탔는지 알 수 있나요? 아줌마 중에서도 좀 몸이 작은 분은 초등학교 3학년도 등치가 크면은 몸 작은 아줌마나 초등학교 3학년 등치 큰 애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이는 순간 바로 불박차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핸들 옆으로 틀면서 근데 자전거가 와서 옆으로 부딪히는 거죠. 불박차 운전자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자전거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빵 할 시간도 없고요. 자전거를 중심을 잃고 제어를 못하고 그냥 달려오는데요. 오토바이 갑자기 달려왔을 때 몇 대 몇인가요? 저 자전거는 오토바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시 한번 속도감 느껴보세요. 제가 빠져볼 테니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거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미리 3차로 가고 있는데 이때 앞에 온 애는 천천히 인도로 올라갔잖아요. 이때 여기서 중심을 잃고 이렇게 올 것을 저런 경우에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면도로 있으면 가다가 좀 더 섰다 가야 돼요. 서서 저쪽에 자전거 오면은 너 나한테까지 안 올 거지? 자전거 딱 여기서 다른 데로 가는 거 보고서 가야 돼요. 그 다음 또 골목길 가면 자전거 또 나오면 어떡하지? 말이 됩니까?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괜찮다고 그냥 갔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험사한테 연락했더니 보험사에서 이거 불박차 잘못이 크다. 불박차 잘못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차에 가입돼 있으면은 그냥 이거 뭐 내가 아이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싶어서 자차로 하려는 자차가 가입 안 됐대요. 그 보험사 직원도 이거 자동차가 잘못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경찰서 갔대요. 경찰서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보시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뭐라 그랬는지. 자. 이 건에 대해서 약자보호법이 적용됩니까? 아이의 부모님은 치료비 불박차 보험을 하고 내 차 수리비 알아서 해라. 치료비 말고 다른 돈은 요구하지 않겠다. 경찰서에 접수하러 갔더니 접수하면 벌금 4만 원 내야 되는데 범칙금이죠. 범칙금 4만 원 낼래? 접수해봤자 안 돼. 네가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보험사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는지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 그럼 제가 가다가 거기 서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경찰에 갔더니 경찰에서 접수하시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접수하면은요 본인한테 범칙금 나가요. 교통방해죄로 범칙금 나가요. 접수해드릴까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제 글이 올라온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불박차에겐 잘못이 없네요.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도 안 받고요. 통고처분도 없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 대상자 중에서 벌금형 대신 범칙금 부과하는 거죠. 결국 내 차 망가지고 그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그건 실익이 없습니다. 한편 경찰이 접수하면 오히려 불박차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안불이라고 그러죠. 범칙금 4만 원 부과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죠. 잘못이 없는데 무슨 범칙금? 여기서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이 불박차에게 범칙금 부과된다고 했나요? 아니면 경찰관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겠죠.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안 다쳤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 사고로 큰 사고 액땜했다라고 생각하시기 편할 듯 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이를 보면 다행인데요. 아이 부모를 보면 울컥합니다. 게다가 어제 사고 접수하러 경찰서에 갔었는데요. 실제로 조사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범칙금 4만 원 부과한다고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는데 무슨 교통방해며 그런 법이 어디 있냐라고 제가 따졌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조사관이 불박차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대상이라고 얘기했던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대한민국 교통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범칙금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자전거랑 부딪혀서 어린이가 다쳤을 때 내가 종합보험 들어있으니까 12대 중과실이 아니니까 보험 처리 끝나고 대신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서 왜 조심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 부과되는 거죠. 내 잘못이 없는데 무슨 놈의 범칙금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래요. 이렇게 그래. 제가 모자이크 하나로 지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광주에 있는 무슨 경찰서 교통조사계 어느 조사관님이십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교통방해죄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라고 했어요. 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과실이 크다고 하길래 난 과실이 없다 생각한다. 동영상 받지 않느냐? 내 과실이 없다.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구대에서는 신고 안 했어요.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오후에 광주 무슨 서를 방문했습니다. 사고 접수하러 갔다 얘기하고 담당 조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 보여줬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거요. 담당 조사관과 옆자리 조사관이 영상을 한두 번 본 후에 불박차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여러 번 물어봤더니 아예 상대가 어린이잖아. 약자보호법 때문에 상대를 처벌할 수 없으니까 불박차 가해자다라고 합니다. 사고 접수하겠다 그랬더니 범칙금 내야 되는데 왜 굳이 접수를 하느냐. 무슨 범칙금이냐. 교통방해죄다라고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신랑이 끝에 그럼 난 접수하겠다. 그 진술 썼습니다. 진술 쓰는 동안에 범칙 얼마냐고 다시 했더니 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진술 쓰는 동안에 담당 조사관이 아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고 접수되니까 진술 써서 아이랑 함께 경찰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사고인가? 5월 1일 날 사고인가 보죠?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나서는 중에 아이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비만 주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 복잡하게 하느냐. 그럼 내사 수리비 어떻게 해요? 그건 액땜이다 생각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차가 이렇게 망가졌다 생각해 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서 합의금 요구 안 하잖아요. 아이 치료비 14만 원 이거만 보험처리 좀 됐어요. 어이가 없어서 알았다 하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자체에 가입이 안 돼서 제 차를 갖다가 방법이 없거든요. 고치는 비를. 그리고 일단 아이 치료비 내 보험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3시 40분이에요. 4시에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접수를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해봤자 내가 아이 차량이라고 그러고 또 돈도 4만 원 내야 되니까 돈 내는 거 싫어서요. 모든 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도 황당하고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와 수수료납금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아이들의 보호자 및 전국의 교통계 조사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보호자들에게는 아이들 조심시켜라. 전국의 교통조사관들에게는 내가 잘못했어야 내가 나한테 범칙금 부과하는 거 아니냐. 내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하느냐. 그래, 아이는 처벌 못한다 어려서. 그렇지만 내가 왜 가해자냐.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범칙금하고 벌점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이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내용을 링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런지 팩트를 구하려고요. 팩트를 확인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또 이것도 여기 장소는 제가 언제 어디서 일어났다고 하죠. 광주광역시 북구. 그럼 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요. 그 관할경찰서. 북구라 그러면 어느 경찰서 뻔히 하느냐. 왜 우리 경찰서 명예훼손하냐. 또 이런 글이 올라와요. 장소는 다 쓰는 거죠. 원래 언제 어디선 다 쓰는 거잖아요. 제가 경찰서 이름 보호하기 위해서 광주까지만 하고 어디서 일어난 사고인지는 안 써야 될까요? 제가 아까 경찰서는 가려줬어요. 저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요, 변호사님, 요청하신 자료 보내드립니다. 제가 못 믿겠다 그랬더니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면서 녹음했네요. 담당 조사관의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 처벌 대상 아니에요. 교육시키면 돼요. 이 사고를 통해서 14세 미만, 65세 이상, 교통약자죠. 약자 보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와 교통조사관들에게. 근데 국민신문고인데 자전거 불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보시죠. 자, 이런 겁니다. 자전거 불편. 여기 인적사항 없죠? 예. 숫자만 나오면 겁이 나요. 혹시 또 뭐 전화번호 있나 싶어서. 5월 1일 날, 그렇네요. 네, 5월 1일 날 10살 아이가 내리막길에서 운전 조작 미숙으로 도로까지 넘어와 제 차를 박았거든요. 근데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름으로 이기 때문에 거꾸로 제가 제 보험으로 아이 치료비 부담하고 제 차도 제가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 접수를 하려 했는데 제가 벌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억울함에 글을 올립니다. 아이가 보호장구도 착용하죠.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은 건 과실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헬멧 안 써서 머리를 다쳤을 때 그때 10% 플러스 되는 거죠. 과실 비율은 헬멧 안 쓴 건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급발진식으로 내려서 빠르게 내렸다는 뜻이죠. 역주행해서 지차를 바꾼 것에 대해서 제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게 합리적인가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해당 민원은 경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가 약자다. 그리고 어린이다. 그래서 자동차 잘못했다. 요게 지금 뒤에 있는 게 녹음 파일입니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듣고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부러지진 않았죠? 어디? 뼈가? 예, 그러진 않고요. 그럼 뭐 벌점 5점이네. 그러면은 안전운전 불이행이라 안 하는데 10점과 5점, 그래서 15점 벌점 부과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절대 없다라고 했더니 직접 전화하셨어요. 직접 전화하셔갖고 지난번에 그 사건인데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확인을 구하는 전화입니다. 네, 벌점 15점과 벌점 4만 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로부터 제가 욕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고쳐야 되나요? 저랑 친한 분들도 계십니다. 조사관분들 중에. 형님 이제 유튜브 그만하세요. 하시더라도 교통조사관 혼내는 건 하지 마세요. 유튜브 한문철 TV 참 좋은데요. 교통사고 조사관 혼내는 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형님이 잘못하면은 전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들한테 공공의 적이 될 것 같아요. 적을 만드는 건 안 좋잖아요. 형님 저희들 얘기 좀 귀담아 들으세요. 제 사랑하는 아우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까요? 교통사고 조사관 분들이 잘못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눈 감고 그래 원래 교통사고 조사관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배워왔잖아. 그렇게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잘못된 거 알려주는데. 제가 팩트 체크를 안 하고 했으면은 저도 좀 경솔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쪽 말만 듣고 얘기할 때는. 근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몇 번 제가 확인해서 오죽하면 제가 그럴 리가 없다. 객관적 증거 있느냐 그랬더니 객관적 증거 저한테 보내왔어요.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 같은 녹음 파일 그냥 틀어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녹음 파일 있으니까 비공개를 해야 되겠네. 이거 비공개해놓고. 사고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여기 있네요. 옆으로 가면서 차가 피하면서 옆에 긁혔네 여기다. 자동차가 빨리 피하지 않았으면 애 더 많이 다칠 뻔했네요. 여기 부딪혀서 애가 물론 부딪혀서 넘어졌겠죠. 근데 아까 그 상황은 없어 혼자도 넘어질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때 큰 트럭이 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트럭이 오는데 애가 트럭 앞으로 들어갔으면 트럭에 깔려서 죽을 뻔했어요. 아이 자전거 탈 때 조심하라고 시켜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아이에 대한 치료비 14만 원 그것 때문에 보험료 할증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내 차량 부딪혀서 그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나도 애 키우니까 그래 너 얼마나 놀랬니? 앞으로 조심해라 하면서 14만 원 내 보험을 처리한 거 내 돈 갖다 내세요. 보험사다가. 그럼 보험 처리 안 했던 거 됩니다. 그럼 보험료 할증 없습니다. 아이 치료는 해주세요. 옷기만 써도 2년이잖아요. 근데 이 차 망가진 거 요거는 여기 좀 핸들로 찍힌 것 같네요. 뭐에 찍혔는지 모르지만
요거는 아이 부모가 고쳐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대로 하면 아이 부모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치료비도 한 푼도 못 받고. 근데 전 법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 어떻게 법대로 삽니까? 치료비는 그냥 운전자가 아이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 애들한테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그 교육이 되잖아요. 애 치료비는 내가 그냥 그래 고맙다. 많이 안 다쳐서 고맙다. 내가 내주고요. 치료비는 차 수리비 아이 부모가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과연 과실 비율은 경찰에서는 불박차가 상대가 자전거, 약자고 어린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그러니까 접수하려고 그러면은 범칙금 4만 원이다. 아,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접수했는데 어떻게 취하를 하죠? 접수한 거 취하 못해요? 확실히 해주세요. 접수했던 걸 없었던 걸 했으면은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혹시 접수하려 했다가 안 한 건가요? 라고 했더니 네, 하려다 안 한 게 맞대요. 해놓고 진술서 써놓고 오다가 20분 만에 다시 갔잖아요. 갔더니 막 지금 서류 작성하고 있대요. 저 컴퓨터 입력하고 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 범칙금 4만 원 싫어요. 안 낼래요. 없던 걸 해주세요. 해서 입력이 안 됐대요. 하려는 중에 그래서 결국은 접수하려다 만 겁니다. 접수하려다 말았다 하더라도 접수하려다 말은 이유가 뭐 때문이죠? 4만 원과 벌점! 그거 무서워서 하는 거잖아요. 또 댓글 다시는 분들 그 아이랑 그 경찰관이랑 친척인가 봐 서로 안 와봐. 그런 글씨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경찰관 같이 봤대잖아요. 옆에 있는 경찰 조사관하고 같이 보거든요. 이건 가해 차량이야 불박차 잘못이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관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 원칙이 어디 있어요? 약자 보호 원칙이. 자전거 100% 한 푼도 없는 거죠. 저 상황에서 자전거 운전 사망했어도 한 푼도 없는 겁니다. 불박차 잘못이 없잖아요. 그 잘못이 없는데 왜 불박차 가해 차량이 됩니까? 물론 자동차랑 자전거가 부딪혔으니까 자전거가 넘어지고 자전거 운전 다쳤으면 다친 건 피해를 본 거예요. 이 사고 때문에. 근데 이 사고에 내 잘못이 있나요? 가해자라는 것은 내가 잘못 있어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가해자죠. 상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나 때문이 아니죠. 그럼 나보고 가해자란 말 쓰면 안 됐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차 때문에 자전거 운전 다쳤으니까 자전거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를 피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잘못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가해 차량이라고 그냥 편의상 부른 겁니다. 편의상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아니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해 차량이니까 접수하면 맘대로 해. 벌점 먹고 범칙금 먹고 맘대로 해. 이런 태도는 고쳐져야 된다는. 물론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고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조곤조곤 얘기했겠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이 왜 이래? 뭐 대한민국 법이 개떡 같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분들께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사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자전거 타다 이렇게 다쳤으면은 그래 자전거 피해 차량이고 저 차가 100% 물어줘야 네가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다. 저 오래 살 겁니다. 전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분들한테 욕 먹어서요. 무럭무럭 오래 살 겁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한문철 변호사 오래오래 살면서 한문철 TV 오래 하라고 그래서 조사관분들께서 저를 욕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고쳐져야 될 때입니다.